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미쓰리 방송 올렸어. 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예, 제가 지금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가능한 한 컨디션이 좀 괜찮으면 방송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야, 나는 너랑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랑 대화가 안 돼. 나는 언니랑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못 하겠어. 야, 이씨, 내가 무슨 안드로메다에서 왔냐?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외계어를 쓰는 건 아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별나긴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별난 시각을 가지고 경제 분야에 대한, 네,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로 추정되는 분들 혹은 일부 청취자님들과 의견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다른 청취자님들께서 미쓰리 그냥 그럴 수 있지 그걸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반박하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는 방송에서 확률 따위, 숫자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에선 이렇게 그런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제가 올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작년 연말에 전문가로 추정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확률까지 언급하면서 금리를 2번 인하하니, 3번 인하하니, 뭐 58%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은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제가 작년에 금값에 대해서, 저는 작년 9월달, 10월달쯤에 국제 금값이 뭐 1118달러, 1200달러를 탈환했다, 1200달러를 안착했다. 근데 여러분 다시 12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저가치가 1200이 될 거예요. 그렇게 1년 전에 몇 달을 주례장탕 떠들어댔는데, 그리고는 이제 국제 금값이 1400달러, 1500달러 오니까 사람들이 금을 더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막 나오니까 제가, 저라면 안 살 것 같다. 1200달러 저가를 실컷 얘기한 제가, 뭐 돈도 없지만, 금 살 돈도 없지만, 뭐 굳이 그때 안 사고 지금 1400, 1500달러를 해서 사겠느냐. 물론 앞으로 1800을 가던 뭐 1900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나는 안 산다. 뭐 저는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해가 있었나? 내가 뭔가 정말 외계어를 하나? 뭐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뭐 이제 자꾸 가끔씩 한 번씩 이제 저를 고장난 시계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뭐 어차피 미래에 대해서는 100%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분이 저보다 뭐 더 잘 맞히고 뭐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다 도친개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싫은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신에 저는 앞으로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어떠한 경제 시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일관적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예, 뭐, 청취자님들께서 뭐 저한테 이제 점쟁이 빤스 얘기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제가 그렇게, 예,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돈다방 미쓰리는 예,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실지언정. 예, 어쨌든,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어쩌면 이런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 같은 이러한 그 talking about something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중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수도자님께서
이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으시면서 매일매일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예, 팟캐스트를 들으면 캐시가 쌓이죠. 예, 저도 쌓입니다. 저도 제 방송 모니터링 하느라고 제 방송도 듣고, 그다음에 다른 방송, 경제가 아니라 다른 쪽의 팟캐스트도 듣고 이러면서 캐시가 쌓이는데 이 캐시가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예, 매주 짧게라도 매 100원짜리 캐시 방송 2개 정도 주면, 네, 제가 올려드리면, 거기에 후원해 주시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는 뭔가를 저에게 준다고 하면 그냥 받습니다. 예, 체면상, 아유, 됐어요. 괜찮습니다. 전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저를 위해서 뭔가 준다고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습니다. 그러시면, 예, 제가 혹시 수도자님 한 분이실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고민을 좀 해서요, 주말 방송을 올리면서, 100원짜리 유료로 하던지, 아니면 똑같은 방송을 올리는데, 우리 수도자님의 그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예, 그 걸음을 걸으시면서 그 쌓인 캐시를 제가 빼들고자, 똑같은 방송을 올리는데 하나는 100원짜리 유료로 걸 수도 있고요. 예, 그건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해서 이번 주 안에 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 돈다방 미쓰리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시겠다고 예,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저의 새로운 별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곰벌레입니다. 곰벌레. 예. 검색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제 후배 녀석이 저랑 같이 맥주를 마시다가 저한테, 누나는 곰벌레 같다는 거예요. 야, 곰벌레가 뭐냐?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비주얼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쌍욕을 먹었죠.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나, 곰벌레가 얼마나 엄청난 생존 능력을 갖고 있는 줄 알아? 야, 바퀴벌레만 하겠냐? 누나, 바퀴벌레는 명함도 못 내밀어. 곰벌레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영하 20도에서 냉동됐다가 부활돼도 살아남고, 151도에서도 살아남고, 이런 얘기를 막 주저리 읽더라고요. 곰벌레를 보다가 제 생각이 났대요. 그 힘든 시간 동안, 진짜, 예, 그 녀석이 저를 지켜보면서, 야, 진짜 독종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곰벌레를 봤더니, 야, 이거는 미쓰리 누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한테 요즘에 곰벌레 합니다. 네. 검색해보진 마세요. 별로 이쁘지 않아요. 이 녀석은, 지금 당뇨 환자인데요. 예, 저랑 맥주를 마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니, 미쓰리, 어떻게 당뇨 환자를 술을 먹여? 예, 제가 먹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녀석의 유일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 부모님보다 어쩌면 저를 더 믿는, 예, 그런 후배 녀석이어서 어떤 고민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 좀 들어줘. 그래서 이제 맥주를 마시게 되는데,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당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가 또 둘 다 증권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당 체크하면서 혈액 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치트라고 하나요? 예, 키트라고 하나요? 그거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단가가 얼마니, 어디서 수입이 되느니, 어디서 만들었느니, 그런 얘기도 하면서, 하다가, 야, 나는 내가 당 검사를 받아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나 우리 엄마도 당뇨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거든요. 평생 이제 약을 드셨는데, 저는 굉장히 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당뇨는 웬만하면 다 이러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당뇨약을 비롯해서 이렇게 막 약을 진짜 한 주머니 드시는 게 그렇게 좀 예. 그 노인네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약 많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어른들 워낙 약을 좋아하시니까.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약을 그렇게 약에 의존하면서 사시는 걸 보고는 그렇게 그닥게 좋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전부터 예, 당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녀석이랑 술을 마시면서 야, 내가 당 검사를 해본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어떤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누나, 내가 오늘 누나의 당 검사를 해주겠어. 근데 결국 그 녀석이 제 피를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삐삐삐 소리가 나는데 16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야야야야야 왜 이거 괜찮은 수치야 했더니 누나 그렇게 지금 맥주를 퍼마시고 이 정도면 너무 멀쩡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맥주를 퍼마시고라고 얘기하는 정도는 제가 5천을 먹었을 때입니다. 500이 아니라.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맥주 5천에 안주까지 해서 165 나온 거는 괜찮은 거야.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이 녀석아 평소에 관리 잘했어야지 놈아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그래 뭐 어쨌든 당도 괜찮고 어쨌든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녀석도 참 건강했던 녀석인데 그 평소에 어쩌면 저보다 더 혈압 검사도 자주 받던 녀석인데 늘 그랬거든요. 당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건 괜찮다라고 버티다가 예, 결국 당뇨병에 걸려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나 건강이나 분명히 전저 현상은 옵니다. 예. 근데 그 전저 현상을 잘 캐치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 전저 현상이 오기 전부터 평소에 예, 잘 조심조심 체크하고 관리하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예,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갑자기 오늘 새벽에 원고를 뭘 준비하다가 제가 메모지에다가 곰벌레라고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곰벌레 생각이 나서 예, 곰벌레 얘기하다가 당뇨 얘기까지 나왔네요. 자, 오늘 돈다방 미술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우선 영국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문제는 현재 12월 12일 조기 총선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영국에서 1시간 정도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존슨 총리, 즉 보수당 총리와 노동당 코빈 대표가 붙었습니다. 이 두 명이서 거의 1시간이라는 시간 중에 반 이상을 브렉시트에 관련된 이야기로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존슨 총리의 주장은 이런 거죠. 내년 1월 31일 날 브렉시트를 단행한 다음에 유럽연합과 독립된 영국이 이제 무역 협상을 하자. 대신에 브렉시트가 된 다음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당의 어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즉 과반이 확보가 돼야 된다. 영국 국민 여러분, 1월 31일 날 브렉시트 한 다음에 독립된 영국으로서 유럽연합과 이제 경제적인 무역 협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 보수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어필을 했다고 하고요. 노동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총리 꼬셔가지고 이끌어낸 합의안, 그 합의안을 완전히 폐기한 다음에 유럽연합과 관세동맹 및 단일 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뼈대로 하는 새 합의안을 다시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유럽연합에 남을까요? 아니면은 남지 말까요? 그거를 제2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이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죠? BBC 방송에서는요, 이 두 명의 TV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조사를 했더니, 존슨 총리 잘했다? 51%, 코빈 대표 잘했다? 49%, 박빙입니다. 자, 나머지 당들을 보면은요, 스코틀랜드 당이 노동당과 보수당, 에이, 저것들 지난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망하더니 정신 못 차리고, 야, 니네가 뭔데 우리 스코틀랜드 미래를 니네가 결정하냐? 우리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실패한 다음에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그러니까 낡고 지친 양대 정당, 즉 노동당과 보수당 이 두 당보다 우리 자유민주당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당은 현재 정치 시스템이 부패하고 형편없으며 고장이 났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녹색당 공동대표는 역시 녹색당답게 기후 문제에 실패한 양당이 젊은 층에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은 힘을 합쳤죠. 예. 야당은 지금 유럽연합 잔류와 제2국민투표까지 밀고 가기 위해서 힘을 합쳤고요. 그리고 브렉시트당은 보수당에다가 힘을 실어주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문제,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투심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 번이나 금리나 했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빠지느냐? 우리나라는요, 늘 말씀드리죠? 기관이 사는 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외인이 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기관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샀네요?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성에 안 차요. 기관이 사주는 건 저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는 하락했지만 그나마 3번 연달은 금리 인하 덕분에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이 지금 투심이 매우 민감해져 있어요. 뭐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 그거 무산되면서 그럼 그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사인하기로 했는데 그럼 어디서 하지? 그리고 방향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도 만약에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정상대로 진행이 됐다. 협상이 됐을까요? 저는 오히려 저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웨이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들에게 화웨이와 거래를 승인하는 라이센스 발급을 시작했다고 하죠. 18일 날 이거 연장이 좋습니다. 화웨이와 거래를 원하는 기업 거래 신청서가 총 290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라이센스를 획득했고 일부는 거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거래 승인을 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미국의 안보와 연관된 그런 것들의 생산을 하는 제품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래 승인을 받지 못했겠죠. 자, 어쨌든 화웨이는 일단 고비를 좀 넘겼습니다. 자, 트럼프 탄핵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요. 트럼프 탄핵 요즘에 조금 제 주변 분들이 예전에는 트럼프 탄핵 안 돼. 하물며 야 트럼프 재선 돼 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약간 생각이 좀 바뀌셨어요. 야 미쓰리 트럼프 탄핵 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니? 저는 탄핵은 잘 모르겠는데요. 재선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탄핵에 관련돼서 20일 날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 고든 서들랜드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빌미로 조 바이든의 부자 수사를 이끌어내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고든 썬들랜드는 퀴드 프로 쿼 이게 대가성이라고 하네요. 대가성을 인정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나와 페리 에너지 장관, 볼커 전 국무부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는 미국 대통령의 분명한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와 일해왔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하죠. 이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 고든 썬들랜드의 이 발언이 물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내에서 사실 쪽팔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본인 국가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지금 그걸 누가 이용해 먹습니까? 북한과 중국이 이용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님들은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탄핵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탄핵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진행 사항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탄핵이 되냐 안 되냐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무슨 신이에요? 진짜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어요. 몰라요. 대신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바람보다 더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은 특히 뭐 한낱 남자의 마음이면, 한낱 여자의 마음이면 까짓건 뭐 내 남자가 변했어? 아야 차버리고 다른 놈 새기면 돼. 그런데 지금 제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바람보다 더 쉽게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한 명의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오히려 미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저에게는 너무나 심플한 문제예요. 어떻게 진행될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영국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큰 문제인데? 아니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되게 심플한 문제지만, 그리고 머릿수가 없잖아요. 중국과 트럼프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브렉시트는 아까 보셨죠? 보수당, 노동당, 스코틀랜드당, 자유민주당, 뭐 녹색당, 뭐 민주, 뭐 연합, 뭐 당 해가지고 또 그 보수당 내에서도 강경파, 아닌파, 기타 등등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너무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사공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영국만의 문제입니까? 또 영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또 유럽연합에 가가지고 또 합의를 봐야 되고, 또 유럽연합은 또 영국을 포함해서 28개국인데 또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야 되고, 기타 등등 너무 사공이 많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심플하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상원가도 어차피 공화당이 컷할 텐데 라는 것이 대세지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재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전해드리지만, 요 이슈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미국 국민들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북미 관계를 보면, 북미 관계는 제가 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20일 날 스티븐 버건이 현재 지금 미국 국무부의 넘버 2인 부장관으로 지명이 됐다고 하죠. 이 스티븐 비건이 내가 인준되면 비핵화 협상의 북한 측 카운터파트 최선희 일부상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괜히 의미 없는 만남하지 말고 우리 거물급끼리 좀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 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최선희 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된다.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고 북한아 빨리 나와라, 빨리 행동해라, 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자. 북한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대북 적대시하는 정책들 다 철회하면 만날 거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고요. 이 최선희 부장은 여기 하나 더해서 핵 문제에 관련된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북한을, 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 다이아몬드를 입에 물고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재벌 3세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것처럼 너무 세상을 만만하게 보다가 지금 중국과 북한한테, 뭐 중국은 워낙 뭐 강하다고 칩시다. 지금 북한한테 저렇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자, 홍콩 문제. 지난달인가요? 홍콩 민주 하원에서, 미국 하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그럼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으면 상원 통과하겠죠. 19일에 통과했습니다. 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뭐냐?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지속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홍콩의 기본권에 또 홍콩의 기본권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데 책임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미국의 비자 발급을 금지시키고 자산을 동결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시위를 진압하는 그 장비를 홍콩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지난달에 민주하원에 통과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제가 얘기하면서 이게 홍콩 문제가 사람이 다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 돈다방 미스리에서 홍콩 문제, 칠레 문제, 아르헨티나 문제, 기타 등등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들이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가둬놓고 있는 이 유동성에 어디에다가 뭔가 이 녀석들이 작은 구멍을 하나 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녀석이 과연 구멍을 낼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하원 만장일치 통과했다라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한다. 네가 언제 그런 얘기했느냐라고 따지시면 제가 이런 예를 드렸거든요. 제가 비자를 맨 처음에 미국 가려고 받을 때 나는 비자 발급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주변에서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어쩌고 인터뷰를 하고 미국 비자 받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근데 의외로 재적증명서 딱 들고 갔더니 쉽게 통과됐더라.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진짜 상당히 건방지더라. 지네가 무슨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왜 이렇게 건방지지? 제가 그걸 느꼈었다. 제가 이 얘기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이 얘기 해드리면서 제가 이 미국 하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만장일치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이 비자 발급 금지시키는 거다. 그놈의 미국 비자가 뭐가 이렇게 대단해서 제가 이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가 언제 그 얘기했어? 라고 하신다면 제가 제 비자 발급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중국 분노하죠. 중국은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반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지리멸렬은 할 거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이유. 예, 홍콩 문제, 사람이 다치면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BBC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중국을 방문했다가 억류됐던 홍콩 주재 영국 대사관 직원이 중국 공안에게 끌려가서 구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다. 왜 고문을 당하느냐? 뭔가 실토하라고 고문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홍콩에서 시위를 부추기고 자금을 지원했다라는 것을 실토해라.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구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니까. 그죠? 예. 중국이니까. 우리나라도 그 1987 같은 영화 보면 그게 1980년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우리나라 사회주의 아니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간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987 영화 보면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저기 남산에 국정원에 끌려갔는데 반성문을 100번을 쓰게 하더라는 거죠. 예. 100번을 쓰게 하는데 토자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진짜 무서운 나라구나. 이게 과연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그게 1980년대인데 그죠? 지금은 어쨌든 중국은 공식적으로 걔네들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서 그러니까 구금은 당할 수 있고요. 글쎄요, 얼만큼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씨인데 박씨라고 부르면서 성고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문에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충분히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중국에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럼 중국 입장에서 아이고 영국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얘네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뭔가 의심스러워서 우리가 그냥 조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을 만큼 고문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중국은 이런 애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홍콩 주재 영국 대사관 직원이 고문을 당했다. 아마 이거를 빌미로 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조인을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중국은 그렇게 그닥 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텍사스 생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증시가 빠지니까 불안하니까 중국과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 너도 원하고 있잖아, 트럼프. 자, 문제는 내가 이를 원하는가가 이게 중요한 점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미국과 중국과 무역 협상 혹은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남녀에 대한 그 비유를 좀 많이 해드리잖아요. 예, 제가 어제 방송에서 못된 새끼는 있어도 나쁜 남자는 없다 그랬더니 어떤 청취자님이 빵 터졌다고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둘이 진짜 그냥 애정이 없어. 예, 미련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냥 헤어지자. 쿨하게 빠이빠이. 그래, 행복해. 좋은 사람 만나. 근데 뭐 저는 남자가 아니니까 여자의 마음으로 여자의 마음만 좀 설명해 드리면,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 저처럼 생각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예, 그러면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러지 않습니까? 저랑 연애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을 좀 많이 들였는데 잘 안 넘어와요. 저에게.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땡겨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쓰는 수법이 뭐냐면, 일명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밀당이라는 거죠. 자, 야, 나 간다. 나 떠날 거야. 있을 때 잘해. 나 간다. 진짜 간다. 괜찮겠어? 너 아쉽지 않겠어? 너 나 같은 여자 만나기, 이번 생에는 힘들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예, 남자와 밀당을 하죠. 물론, 그거를 입 밖으로, 야, 너, 그래, 헤어져. 나 같은 여자 만날 수 있는지 너 보자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도 있지만, 입 밖으로 얘기하지 않는 여자들도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이, 하는 말들이요. 협상 이어가고 있어. 중국이 협상을 원해. 근데 나는 그 협상을 뭐 내가 원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나는 지금이 참 좋은데. 난 너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네가 괜찮을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심리는요. 백발백중 지금 초조해요. 이건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너무 이 협상에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봅니다. 누군가 저에게, 야, 미쓰리, 너는 왜 그렇게 남녀 문제에 대해서 잘하냐? 심리에 대해서 잘하냐? 너는 왜 이렇게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하냐? 라고 하신다면, 뭐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저는 현실에서 부딪힌 거죠. 남녀 문제도 그렇고, 특히 협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났던 그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중국은요, 협상을 원합니다. 미국도 협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중국 스타일은요, 제가 그 미국산 농산물 400억 달러, 500억 달러 얘기하면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중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미국산 농산물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어치 사줄게. 사줄 수 있어. 그런데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수요에 한번 맞춰서. 그리고 가격이 합당한지 보고 사줄게. 여러분,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과 사업을 할 때 가장 뒤통수 맞는 부분이요. 중국 사람들이 말을 바꾼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뭐 책 같은 거를 보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중국 애들은요,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폭넓게 하는 거죠. 중국말에 뭐 메이원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메이원티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그 메이원티라고 있는 것처럼 메이원티 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100% 중국 애들이 오케이 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중국 애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메이원티 하는 거는 그 안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담겨져 있대요. 똑같은 경우죠. 자, 중국이 미국 농산물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줄게. 근데 그게 100% 무조건적인 구매가 아니라 우리 중국 내에서 한번 수요를 보고 가격이 합당한지 보고 사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중국 쪽에서 내놓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내뱉은 메이원티,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농산물 메이원티를 미국은,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월가에서는, 세계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주기로 했다. 조건으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마치 이거 둘로 합의를 본 것처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초조합니까? 연애를 하는데 싫으면 나 저 여자 별로야. 싫으면 그냥 안 만나면 돼요. 나 저 남자 매력 없어. 그럼 그냥 조용히 헤어지면 돼. 그죠? 근데 굳이 거기다 대고 술 퍼마시고 밤에 전화해서 그래 너 어디 나 없으면 살아봐라. 너 어디 나 같은 여자 만날 수 있는지 보자 한번. 이건 뭡니까 여러분?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러고 있어요. 물론 곧 죽어도 나 현재 상황에 만족해. 나 이 새끼야 나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근데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살 수 있으면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왜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 까짓것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야, 통장으로 계속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정말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면 옌병을 뭐 그냥 추가 인상해버리면 돼요. 근데 추가 인상 어렵단 말이에요. 이날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얘기는 나오면서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좀 뭐 죽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5일 날 관세 인상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 1,6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소비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재를 인상시켜버리면 미국 국민들이 힘들고 미국 국민들이 힘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표심이 안 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자기가 이 애플 텍사스 생산시설 가기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중국과 합의를 내가 원하는지 아는지 그게 중요하지 뭐 난 지금 만족한데 말이야. 이 얘기 자체가 그냥 제가 이 얘기를 딱 했단 소리를 듣고는 아이고 트럼프 너 똥줄 타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중국은 최근에 경기부양책을 쏟아져 내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11월 20일 날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0.05% 인하시켰고요.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0.05% 인하시켰습니다. 자, 중국은요. 제가 봤을 때 까짓거 12월 15일 날 미국 트럼프 너 한번 관세 인상해봐 라고 버티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요.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에 뭔가 좀 강력한 입장을 내놓기 전에 경기부양책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12월 15일 날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가정을 하고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똥줄 타는 거는 FOMC예요. FOMC에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금리를 인하하면서 과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뭐라고 회의를 했는지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뭐 물론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한 상태라고도 했고 그러나 글로벌 성장 약화, 무역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미국 기업이 안 좋아진다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경기 전망의 하향 위험성은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며칠 전에 회동을 가졌어요. 뭐 인플레이션 얘기 뭐 이래저래 많은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않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증시를 부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요? 뭐 시진핑 주석을 고문할 수도 없고 김정은을 갖다가 구금해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금리 인하거든요. 그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미국 증시가 저만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준을 압박하는 이유.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자기 뜻대로 중국이 잘 합의를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우려해서 마치 중국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은 거를 감지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양 정책을 쓰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중국의 그러한 느낌을 감지하고 연준을 압박하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상당히 몰렸고요. 그리고 저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지금 현재 만족하다. 이게 엄청난 허세거든요. 그러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행동은 사실 이러한 멘트를 날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올해 타결 못 질 거라는 우려감이 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팀이 중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뭐 전화통화를 해서 건설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증시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계속 뻐꾸기 날리고 있는 거고,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 제한 조치 유예 기간이 연장된 거다. 이건 누구 때문이에요? 미국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누가 흔들고 있어요? 중국이 흔들고 있어요. 북한과 미국과의 북미 협상 누가 흔들고 있어요? 북한이 흔들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왜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타이밍도 놓치고 전략도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 제가 한참 올해 많이 떠들었던 그 부메랑이 모든 일들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부메랑 할 때 제가 요즘에 취미생활로 부메랑을 하나 왜 저러나 할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을 썼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초조하면 남녀 연애 기술에서 쓰는 가장 유치한 방법. 나 잡아. 나 없어도 괜찮겠어? 난 너 없이 괜찮은데?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이 이런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입니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시던가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북한과 미국의 북미 협상, 모든 것들, 지금 진행되는 글로벌 모든 이슈를 남녀 연애 기술로 한번 바라보시면 답이 좀 쉽게 나오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욕 증시는 3번의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덜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렇게 빠져요? 시장이 허접해서 빠지는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고
지를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요, 뭐, 2150달러 넘어가니까 증권사들만 2300 얘기하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들이 추는 춤 사이에 여러분들이 들러리를 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자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